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185번 문제부터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무죄추정 원칙은 막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피의자는 물론 피고인이더라도 유죄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 자에 준해서 취급해야 된다.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불이익을 입힐 수도 있다 쳐도 가사가 이제 설마 만약에 이제 불이익을 입힐 수 있다 쳐도 이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예 불이익을 못 가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정도는 가능하다. 그럼 무죄추정의 원칙상 말하는 불이익이란 범죄 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를 전제로 해서 그에 대해서 법률적인 사실적인 측면에서 유형, 무형의 차별 취급을 가는 유죄 인정 효과로서의 불이익. 이게 길죠. 이게 이제 모든 불이익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되는데, 왜냐면 3번 지문이 틀린 게 무죄추정의 원칙에서는 말하는 불이익이 모든 불이익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 내에서의 원칙이긴 하지만 이외의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불이익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랑 비교가 되는 게 그 병역 의무의 이행, 인한, 불이익이 있죠.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은 법적인 불이익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지문은 조심해야 되는 판례가 있죠. 우리가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위반 사실의 공표명령 판례가 있는데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위배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판례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이거 양심의 자유를 제한조차 하지 않죠. 왜냐면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는 것은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는 문제되지 않고 이런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아니면 일반적 행동 자유권, 명예권을 침해할 수는 있다. 이런 판례로 꼭 구별해 줘야 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돼요. 그 다음에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 자, 형사 기소된 공무원을 직위해제 할 수 있도록 임의적 직위해제 사유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배되지 않고, 그 다음에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 시까지의 미결구금일 수도 미결구금일 수 있기 때문에 전부 산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규정을 안 해서 제외하는 것은 위배가 되는 판례죠. 그 다음에 군사법경찰관,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사 이런 것들은 무조건 10일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 여러분들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더라도 우리가 그 좀 중범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괜히 쓸데없이 12일 동안 구속기간을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연장해버리면은 무죄추정 원칙이 위배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소년보호 사건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소년원 수용기간이 1심 결정 우리가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소년보호 사건에서 우리가 이런 소년원 수용기간을 구금으로 보진 않고요. 좀 교화를 위한 교육과정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무죄추정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서 출국 금지하는 것은 그냥 당연히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 이것도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않는 것을 골라야 되니까 얘랑 얘를 고르면 되겠어요.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7번 무죄추정 원칙은 피고인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증거법에 국한되지 않고 수사 절차에서 공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적용이 됩니다. 이걸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런 수직선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범죄 행위를 했었을 때 이때 이제 피의자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 피고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죄로 확정이 되기까지가 우리가 문제가 된다는데 보통 여기를 우리가 수사라고 하고 여기를 공판이라 하죠. 근데 이분들에게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은 이 전 단계인 당연히 피의자에게도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수사 단계에도 적용이 되고 공판 단계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부당 내부 거래한 사업자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하는 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 그 다음에 징계 부과금 판례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행정소송이 제기돼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 부과금의 집행을 실시해도 돼요. 무죄추정 원칙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성질이 다른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이미 했죠. 그럼 이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부터 다 해보죠. 자, 일단 CCTV 설치해서 우리 미결 수용자와 그 다음에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만 했습니다. 지켜보기만 했어요. 녹음 기록한 거 아니에요.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맞고.
그다음에 피고인 등에 대해서 차폐 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증인과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법원이 수사 서류 열람 허용과 등사를 다 허용했거든요. 둘 다 허용을 했는데 검사가 등사는 거부했다. 이것은 뭐 다른 이유 없이 헌법에 위반이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4번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판례죠. 인천국제공항 난민사건 판례인데 이것은 여러분들 접견 신청을 거부당했는데요. 인천공항에서 우리가 외국인에게 접견 신청을 거부당했는데 이거 구금 상태였죠. 그래서 이거 다 틀린 지문이죠, 여러분들. 눈이 너무 간지럽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을 속이는 지문이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판례로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속지 않고 풀 수 있으면 됩니다. 189번.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된 사람에게도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자, 법원이 검사의 열람 등사 거부 처분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수사 서류의 열람 등서를 허용하도록 했거든요. 별건으로 공소 제기돼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기록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별건인 경우에도 우리가 법원에서 열람 등사를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검사가 거부하는 것은 또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다 이렇게 되겠죠. 3번. 가사소송은 형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변호사가 필요하겠지만 12조 사항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맞는 질문이고 4번인데 전체적으로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변호사가 진실 의무가 있죠. 그래서 법률적인 조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뻥을 치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냥 우리 피의자 또는 피고인님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기본권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 굳이 말하지 말고 진술 거부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까지는 적극적으로 뻥을 치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의 진실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중요한 판례들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190번은 이거 보고 바로 위헌이라고 해야 돼요. 피의자에게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헌법에 위배가 되는 판례인데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아까 봤던 지문과 비슷한 지문이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에도 우리가 변호인을 옆에 들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고. 3번. 형사 절차가 종료되어 버렸으면 12조 사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는 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재심 같은 걸 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교통통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이 재판 청구권 같은 걸로는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문장과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이 절대 충돌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무제한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한할 수 없는 부분이 특정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따가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191번.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을 하는데요. 요게 제한은 합니다. 제한은 하지만 파란색으로 칠했다는 것은 침해는 아니라는 판례이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틀렸어요. 제한은 한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자유로운 접견교통권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사 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서를 열람, 등사도 할 수 있고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그 나중에 나오겠지만 수사 서류에 대한 지나친 열람, 등사 거부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번 지문은 중요한 지문이고 형사소송법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자,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우리가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자유로운 접견, 즉 대화 내용에 있어서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 만나기 전이라면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 친 것은 만난 다음에는 자유롭게 접견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인데 변호인과의 접견 전 단계가 있을 수가 있죠. 요거를 우리가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형사소송법이나 저한테 배웠던 그 현충일 공휴일 새벽 3시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는데 그런 제한은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가할 수 없다. 이것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4번.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녹취를 하게 되면 증인이나 진술인이 좀 무섭고, 그다음에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수반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녹취를 금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피고인, 변호인이 뭐 아무리 자기들이 급하다 하더라도 녹취나 금지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법원의 소송 절차에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법관이 처리할 일이지 무조건 변호인이나 아니면은 피고인 측이 증인에 대해서 막 녹음기 갖다 댈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제 마무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속돼 있든 안 돼 있든, 체포 또는 구속돼 있든 안 돼 있든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피의자 등을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에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랑 하나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 측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도와주겠다, 이것도 이가 기본권이 인정될 수가 있다. 왜냐면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피의자 등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변호인이 선임되기 이전에도, 정식 선임장을 주기 이전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볼 수가 있냐면 4번 보시면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정식 변호인으로 선임이 안 됐지만 곧 변호인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정식 선임이 안 됐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을 도와주기에 접견교통을 해야 되겠죠.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맞는 지문인데 우리가 5번 지문은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잘 보세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가지는 접견교통권, 이것은 수사의 초기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계죠. 보통은 변호인 정식 선임장이 임명이 되겠지만 아직 너무 황급해가지고 수사 초기 단계고 범인으로 몰려버려가지고 변호인으로 아직 정식 선임은 안 했지만 변호인이 되려는 자인 거예요. 그럼 아주 급한 단계다. 그러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해서 형성된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한 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이제 후방 착석 요구 행위 판례나 아니면 변호인이 되려는 자, 이런 판례들은 시험에서 요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챙겨 두시면 좋겠죠. 네. 그러면은 이 정도 풀어보고 우리가 이제 다음 회차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